자, 이제 1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첫 번째 제재학습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뭐랄까 작품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교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 그럼 교훈적 성격의 작품치고 작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아 라고 말해주려고 하는 건데 작품이 어려우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학작품의 어떤 감상 방법과 함께 작품의 특성을 공부해보는 차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이라고 해서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그리고 내재적 관점은 다른 말로 절대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외재적 관점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있었지. 반영론, 효용론, 표현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규 수업할 때도 자주 하는 부분이 보는 부분들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럼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한번 해봅시다. 혜주는 열심히 들어? 훌륭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안 듣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자, 내용 가볼게요. 자, 1년부터 5년까지 총 5개의 연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은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오는 결과 얘기가 담겨 있겠죠. 1년의 내용을 봅시다. 자, 1년부터 가볼게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이런 게 있지. 먼저 첫 번째로는 구두 닦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는 거 알아. 자, 이걸 통해서 뭘 알겠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광택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지. 오케이.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하얀색만 빛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다? 검은 것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빛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 뭐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과 더 다르게 보통 우리가 구두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회의 고급 계층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뭐 하는 사람이다?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좀 전해주려고 하는 거겠네. 일단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자, 2연으로 가봐. 바로 2연으로 연결되지. 2연에서 무슨 얘기 하죠?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돼. 자, 지금 1년과 2년의 통사 구조는 거의 유사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반복법이야. A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 반복되고 있지?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어. 그리고 반복하는 거 왜 하는 거야?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난드러니 형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지? 근데 그건 많이 있겠니 설마? 뭐도 포함되어 있겠어? 당연히 강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강조의 내용을 일단 읽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린 지금. 자, 아무튼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자, 비누 거품 속에서도 뭐가 난대? 빛이 난대요. 그러면 이것도 이랑 똑같은 패턴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은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건 아니래. 비누 거품은 말 그대로 뭐가 뽀글뽀글 튀어나서 안쪽이 잘 안 보이게 된 상태에,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꾸정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작품의 시작하자는 창문 닫는 사람의 손을 보고 그 손에 묻어있는 비누 거품을 보면 오히려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즉 1년과 2년의 유사한 구조를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이며 세상에 특별한 무슨 직업의 규칙 같은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3년도 계속 가볼게. 3년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일부러 라인 맞추는 거 보이시죠? 의도 파악하세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쓰레기. 근데 여기서도 빛이 난대요. 그래서 뭐래?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꼭 깨끗한 것만 훌륭한 게 아니라고요. 쓰레기도 충분히 빛이 납니다. 그렇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그 쓰레기를 열심히 치우고 있겠지, 그치?
청소를 하는 사람, 지금 이건 얘들아 지금 쓰레기가 빛난다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시고요.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 지금 구두를 닦는 사람, 창문을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의 손끝을 보란 말이야. 그 손을 보면, 그 손을 보고 나면 검은 곳에서 빛이 난다, 거품에서도 빛이 난다, 쓰레기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라는 거죠. 쓰레기 속에서도 빛나는 어떤 그 인물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들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색깔 좀만 볼게요. 왜냐면 크게 바뀌지 않거든.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항상돼? 마음을 닦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심신을 수양하는 사람들,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도 빛이 난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 이 보이지 않는 것 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건 시각적 심상이잖아, 그렇지? 보이는 대상을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만이 빛나는 일은 아니라고, 그렇지? 닦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마음을 닦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마음을 닦는 게 곧 빛을 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됐어요? 자, 1, 2, 3, 4연까지 여기까지 내용 분절해서 일정한 구조의 반복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A 파트에 나오는 존재의 특징이 뭔데요? 각자 맡은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의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네? 되셨습니까? 자, 5년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일단 마무리부터 짓고 나머지 얘기하자. 5년.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오케이? 성자가 된 청소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청소부가 성자가 될 수 있다고? 네. 성자가 청소가 될 수 있냐고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부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사소한 일, 뭔가 급이 낮아 보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도 결국 그러니까 각자 맡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거룩한 존재. 사소한 일과 거룩한 일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 꼭 뭔가 엎드러진 업적을 남겨야만 훌륭한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다 있죠? 금방이죠? 네. 자, 그래서 작품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했었지. 또 있어. 보면 검은 것과 흰 것, 비누 거품과 맑은 것, 쓰레기와 깨끗한 것과 같이 뭐도 나왔어요? 대립되는 시어, 대조도 나왔죠? 다른 말로 대립적 시어. 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맞죠? 반복과 대조, 그리고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교훈적 목적의 시. 그 교훈의 내용은 뭔데요? 사소한 일도 거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오른쪽 12페이지 오른쪽에 반복적 표현에서 시어의 반복과 문장 구조의 반복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 작품은 반복에도 시어의 반복도 문장 구조의 반복도 보여요.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통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통사적 반복. 자, 갑시다. 좀 읽고 갈게요.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복적 표현에는 크게 낱말이나 구절을 반복하는 방법이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싹 다 나와요. 오케이? 이 작품에서는 첫 번째, 뭐뭐를 보면이라는 말, 그렇지? 어떤 시어,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하는 어떤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시어의 반복이 있었고요. 뭐뭐 한다면, 시구 뭐뭐할 손을 보면.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었나요? 연 단위를 보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1년의 내용과 2년의 내용, 3년의 내용과 3년의 내용까지가 계속 반복적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구조는 밑으로 가보자. 이러한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시의 운율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반복은 뭘 만든다? 운율을 형성하고 강조의 효과를 준다. 당연한 얘기라고 했었지. 이 정도 표현상 특징 요소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자, 학습 활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학습 활동 갑시다.
어렵잖아요. 자, 1번부터 가보자. 다음 활동을 통해서 시의 내용과 표현 형식을 한번 파악해보자다. 자, 1사연에 뭐뭐에서도 빛이 난다와 뭐뭐는 아니다를 중심으로 대립대 치어를 찾지. 검은 것과 흰 것, 비누 거품과 맑은 것. 우리가 방금 다 잡았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 한 거야? 보잘것없는 것들, 그치? 보잘것없는 것. 이런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도 결국엔 가치가 있는 존재이더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답으로 바로 가세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괜찮죠? 3번, 시의 표현 방식을 알아보세요. 표현 방식은 첫 번째,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 쌤이 시어 반복 받고, 식구 반복 받고, 문장 구조 반복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조적 의미의 식구도 아까 확인해 드렸죠. 결국 그 효과는 뭔데? 운율감, 라임을 만들어주고요. 또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는 얘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시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한번 감상을 얘기해보세요. 안 해도 돼요. 참고로 이 작품은 작품의 그 자체의 어려움이나 난이도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작품 속에 담겨있는 작품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뭐 효용론, 반영론, 표현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작품을 절대론적 관점으로 읽으면 작품에 나타난 반복법과 대조법이 인상적인 시였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작품을 반영론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사회에 나도 낮은 자리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지? 방금 표현론이었네요. 효용론이었죠. 이렇게 요소별로 그냥 집어만 주시면 되는 거야.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선생님 문제 가지집 준비를 다 해드리면 그 가지집의 내용을 통해서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도 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두 작품을 벌써 마무리 지었죠. 자, 뒤쪽에 우리 1-2단원의 내용으로 이제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 잠깐만 기다려봐. 페이지가 지금 책으로 찾는 길 부분 있지? 페이지는 45페이지에 수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 수필이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지문이니까 그냥 수필까지 한꺼번에 해버릴까? 끊어갑시다. 일단 끊어갑시다. 선생님 지금 질문을 좀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우리 영상을 선생님이 중간에 인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드릴 거예요. 잠깐만 영상을 좀 끊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 방을 폭파시켰다가 다시 올 겁니다. 지금 잠깐 쉬어갑시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자, 다른 분들은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7시 현재 48분이니까 2시간 분량이니까 10분 정도면 될 거야. 자, 8시 5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8시 5분까지 5분 전에요. 전에 자리에 와서 준비 좀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일단은 잠깐 선생님이 그냥 방 정리할 테니까 그냥 계셔도 좋고 나가셔도 좋고 혜주는 지금 아까 질문이 있었잖아. 그 질문 좀 받으려고 하거든. 그것 좀 확인 좀 하고 선생님이랑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어갈게요.